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수요일마다는 이제 회사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갔었던 이제 컨퍼런스 콜 갔다 왔었던 노란풍선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려 방송을 열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 이런 본격적으로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노란풍선에 대한 가장 큰 메리트는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22년, 23년에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고요.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됐죠. 근데 올해가 더 한번 점프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여행사들에 대한 그런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면, 하나투어가 매물로 나왔죠. 하나투어가 매각한다라고 매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투어를 누가 인수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업계 1위가 이제 매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여행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모두투어나 동사나 이런 노랑풍선 뭐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뭐 인터파크도 있을 거고 야놀자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누가 인수할지는 모르겠으나 위기는 지나갔고, 일단 코로나라는 위기는 다 지나갔고, 본업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제 또 기회를 맞을 가능성도 높다라는 부분에서 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행사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고객이 이렇게 있으면요, 고객이 결국에는 뭐 여행을 갈 거잖아요. 근데 이 여행을 가는 가운데서 이 대리점이라고 하는 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사가 직접적으로 고객이랑 이렇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뭐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는 대리점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대리점이 당연히 이제 여행사를 껴서 고객한테 파는 거니까 수수료가 붙겠죠. 그럼 수수료가 붙으면 당연히 여행 상품에 대한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유통 마진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화장품 쪽에서 나오면서 중저가 화장품에 대한 그런 히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 미샤나 뭐 에이블시엣이었나요? 하여튼 미샤나 뭐 이런 저가형 화장품이 엄청나게 붐업이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같은 예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진을 직접적으로 좀 줄이겠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판매를 한다라는 부분에 동사의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고객에게 이제 직접 판매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직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노랑풍선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고객한테 직접을 파다 보니까 이제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즈에 맞는 상품을 바로바로 적극 수용해서 상품에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좀 상품 자체가 큰 업체들보다는 좀 짧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여행업을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여행 산업이 이제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를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GDP 성장률에서 과연 여행 산업이 끼치는 영향이 퍼센티지로 얼마만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본이 7%고요, 대만이 9%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 대비해 봤을 때 일본은 7% 정도의 소비를 여행 산업에 대해서 한다. 근데 국내는 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를 좀 들이밀어 봐도 결국에 뭐 대만 정도 수준만 되더라도 한 2배 정도는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뭐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여행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가장 주로 많이 보는 지표 자체가 이제 리피터, 이제 재여행객들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가 관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신규 처음 여행 가는 사람들보다는 이제 리피터들이 많아져야 결국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리피터들에 대한 그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신규로 가는 것보다는 훨씬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가는 사람들보다는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지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 이런 리피터들에 대한 이 여행객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종합해 보면 여행업들이 올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런 흐름이잖아요. TV, OTT. 그래서 OTT를 보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생겨요. 그럼 스타가 어떤 거를 입고 어떤 거를 뭐 찍고 바르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을 가는지 그런 거를 이제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제 궁금해하죠. 그래서 그러면 어디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라는 거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OTT를 보고 이렇게 방문을 한다는 거죠. 방문을 해서 뭐 이런 거를 또 구입을 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국내에 뭐 들어오는 관광객분들이 다양하고, 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나 뭐 이런 부분으로도 배경이 됐었던 부분을 가기도 하고, 이제 사용했었던 화장품이나 먹었던 음식이나 그리고 뭐 이런 것에 대한 관심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체 관광객보다는 이제 혼자나 그룹으로 오는 그런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사업별 이제 기준 을 보시면 3분기 기준인데, 여행 알선 수입이 61%, 그리고 항공권 판매 수입이 8%, 그리고 항공권 총액 매출이 23%, 기타가 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한 투자 포인트 한 세 가지로 보시면, 첫 번째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GDP 성장률 대비, 그리고 리피터들에 대한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게 뭐 트렌드적인 부분으로 보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연예계 본업에 대한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단체 관광객은 아직 확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규모 그룹들에 대한 그런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80% 정도 회복이 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확실히 이제 단체 관광객이 회복만 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티켓 가격이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근데 이 정점으로 가면 결국에는 티켓 가격도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되는 그런 시점으로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는 이제 생산 효율성 직원 재배치 확대로 90%까지 초과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예전에는 620명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550명으로 2019년의 매출 정도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70명 수준을 줄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어느 정도 정점 부분 때까지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기존의 직원들에 대한 재배치나 뭐 다양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통합을 하면서 발전됐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이제 직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B2B 쪽 판매 채널에 대한 강화도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여행 산업 자체가 B2C가 많잖아요. 예, 여행사들이 고객을 이제 모으기 위한 여러 가지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B2B 채널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동사는 이제 직접적인 판매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휴 채널을 역시나 확대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래서 지금 뭐 다양한 그런 뭐 여행 관련된 플랫폼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이 플랫폼들이 결국에는 지금 뭐 그렇게 수익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쟁으로 엄청나게 지금 출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놀자나 여기 어때나 뭐 이런 쪽이 계속 뭐 진출을 하고 있긴 한데 뭐 여행사들이 확 뭐 타격을 입었다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또 이 업체들이 만약에 영업을 잘했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팍팍팍 늘어나가지고 IPO까지 할 텐데 뭐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출혈 경쟁보다는 이제 내실을 좀 다지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 특성에 맞는 패턴을 분석해서 개인화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DB가 200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여 개 기업체 여행도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 데이터가 200만 개 있고 이 200만 개 안에 또 30개 이상의 기업체의 여행 관련된 부분에 B2B 관련된 매출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항공권 총액 매출은 이제 여행사가 전세기를 대절한 총액까지 포함한 매출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23%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권 총액 매출, 여행사가 전세기를 대절한 부분의 총액까지 매출로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수익성이 더 높겠죠. 왜 그러냐면 전세기까지 포함을 한 거니까. 그래서 비중은 크지 않으나 이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괜찮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유럽, 뭐 핀란드나 북유럽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차라리 뭐 이런 쪽으로 확대를 해서 수익성을 높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라고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올해 실적은 이제 980억에 132억 정도, 내년 추정치는 980억에 132억 정도 수준인데, 이게 보시면 근데 증권사마다 좀 틀린 흐름입니다. 이게 키움 쪽은 1300억에 120억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986억에 66억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상여금을 이제 어느 정도 포함한 수준, 그러니까 상여금을 주고 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66억이라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19년, 20년, 21년, 22년 다 적자였잖아요. 근데 작년에 흑자로 돌아섰다 라는 거와 올해 한 120억은 좀 여긴 다른 증권사 쪽인데 132억 정도, 이제 사측의 추정치신 거죠. 이렇게 러프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래도 한 130억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작년 말 직원들의 인센티브 약 30억 정도 뭐 일회성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60억을 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단체 여행객 확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면 올해도 좀 기대가 될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보면 뭐 120억 정도 수준의 실적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결국에는 120억이면 한 못해도 EPS 자체가 한 7, 800원 나오는 수 있거든요. 그러면
7,800원 정도 나오면 지금 뭐 6,820원이잖아요 주가 자체가. 그러면 뭐 10배 아래인 거죠. 10배 아래. 10배 아래. PER 자체가 10배 이하로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올해 좀 주가도 뭐 거의 바닥 국면이기도 하고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